띠르릉 안녕하십니까. 불법 도박으로 무리를 빚었던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이번에 또 음주운전까지 했다네요.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도주 의혹받고 있는 구독자 165만 명의 유명 먹방 유튜버 상혜기. 지난 21일 새벽 음주 단속에 걸리자 차를 버리고 동승했던 여성과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고 합니다. 자, 팬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가타부타 말은 않고 저렇게 잡혔어요. CCTV에. SNS 계정만 삭제하는 등 사실상 잠수를 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인정한 거라고 봐야겠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 엄마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상대가 완전 초보였나 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여보세요? 네. 카드 배송해 드리려고 연락드렸거든요. 몇 시 정도에 자택에 계시나요, 고객님? 이거 사기죠? 맞아요. 맞아요. 너 완전 솔직한 보이스피싱. 자, 우리 엄마 특급 칭찬하신 조아라님. 자, 인천 하익동 버스 정류장입니다. 어떤 아줌마가 몰래 뒤에다가 쓰레기를 저렇게 잔뜩 버려놨어요. 한마디 하려던 찰나에 버스가 와서 사진만 찍었네요 하신 이 여정님. 서울 역삼동 햄버거집입니다. 한참 사람 많은 점심시간에 자리 알박기 하고 1시간째 함흥차 사인 인간들 햄버거 먹고 배탈 나라 하신 이 정남님. 자, 오빠를 찾습니다. 1971년생 사남 1녀 중 셋째 오빠 박채영 연락 좀 달라고 해주세요 하신 박소연님. 예, 모두 사랑합니다.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 시르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오죽했으면 연세대를. 자, 지금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정기전이 한창이라는데요. 고연전 혹은 연고전.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의심과 불만이 많은 양반이 가정환경이 살아온 가정환경이 좀 중요한 게 부모님들한테 사랑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나를 잡지 않을까, 나한테 뭐 사기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의심과 불만이 좀 이제 태생적으로 오죽했으면 연대를 긋겠습니다. 야, 이거 편파 중계 컨셉트지만 그래도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누가 들어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올해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전 야구 경기전에서 고려대 측의 해설가가 연세대 측을 향해서, 이 해설자가 연세대 측을 향해서 비하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아주 크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고려대 교육방송국에서 정기전 야구 중계를 중계하고 있었는데요. 야구 경기를 중계하고 있었는데요. 고려대가 앞서던 6회 초 연세대 측이 비에 젖은 마운드 상태를 문제 삼아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고려대 측에서 시간 끌기를 한다면서 불만을 표출하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연세대 조성현 감독이 직접 마운드 상태를 확인하러 나오자 고려대 측 해설자가 이 감독을 향해서 태생적으로 의심과 불만이 많은 양반이다. 사람한테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게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못 받은 것 같다. 오죽했으면 연대를 갔겠냐. 이런 식의 조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세대 소속 팀 선수에게도 비하 발언을 했는데요. 머리라는 게 없다.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이 TJB 대전방송 관계자가 편파 중계하면서 상대팀 선수를 특장에 있다 했다가 이 대기발령까지 받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해설하신 분은 고려대학교 구사학번 졸업생이라고 하고요. 이 컨셉 자체가 상대를 조롱하는, 그러니까 편파 중계라고 했고, 고연전의 전통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전통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죽했으면 연대를 갔을까요? 이것까지는 저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 근거로 된 게 하필이면 태생이라는 얘기를 해서 부모를 이렇게 이제 욕보이는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댓글만 막았다가 영상 자체는 지금 삭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연대를 갔을까 정도의 얘기는 그때 분위기 자체가 그 정도 얘기를 하는 분위기로 돼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부모라는 거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대전방송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장애, 병, 질병 이런 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거를 좀 양호한 걸로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나무위키에서 양지열 변호사님 한번 저 고려대 나왔습니다. 예, 자수할게요. 그래서 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약간 편파적입니다. 고려대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고 내고 천하태평입니다. 자, 제주도에서 벌어진 분노 유발 사건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캄캄한 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저 차량. 그런데 멈추지 않고 스톱! 쾅! 상가 1층에 그대로 쾅! 아, 차에서 내리지 않는 운전자. 자, 그런데 스르르르르 후진을 하다가 또 덜컹. 시동 꺼요! 직원들 제지에 멈춰섭니다. 자, 잠시 후 차에서 내린 운전자, 짜증 지대로다! 라고 하듯 친구와 담배만 저렇게 자, 사고 처리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친구는 네네, 알아서 할게요. 자, 지금 저희가 블러를 쳤지만 언뜻 옅은 미소까지 자,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찰칵찰칵 팔짱을 끼고 어슬렁어슬렁 옆 가게를 둘러보는 여유까지. 잠깐만요. 지금 사고 가해자들 맞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잘못 본 거 아니고 가해자들이 맞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오후 7시 40분쯤 제주도 제주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20대 관광객 여성이 몰던 렌터카 승용차가 상가 1층에 자리한 약국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다행히 약국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리창도 깨지고 파손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운전자 여성 부딪히고 나서 사실 바로 내려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진을 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 가게 사장인 제보자와 직원들이 막 뛰쳐나와서 제지를 하니까 그제서야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린 뒤에도 좀 그래요.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 처리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친구와 웃으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험은 불렀냐고 물었더니 렌터카라 방법을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술을 마셨냐고 묻자 안 마셨다, 구경 났냐, 신경 끄고 들어가라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제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왠지 술 냄새가 화면을 뚫고 이 스튜디오 안에까지 전해오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네, 진하게 납니다. 이게 저 여성 같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8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저 정도면 소주 한 병 반 정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마셔야 저 정도 나오거든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부터나 시작하니까 한 4배가 넘는 거의 5배 가까운 정도의 만취였던 것이고요. 취소겠네요? 네, 취소돼야죠. 지금 이 상태에서 무려 5km를 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상가에 주차하려다가 실수했다라고 하는데 저게 그냥 실수가 아닌 거였고요. 경찰에 의해서 저 관광객 20대 여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그리고 같이 차량을 탔던 30대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야, 앵간히 좀 때려라. 아하. 제 친구가 맞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SOS에 담배 연기 자욱한 어떤 화장실로 달려간 제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보 영상 보시죠. 어디가 오는데? 문 열어. 누가 쳐맞냐? 누구야? 누가 쳐맞고 있어? 내가 이 때려야 막 찍고 있다. 신고했다 니들. 아니 쳐맞고 있잖아. 이게 뭐야? 왜 아무 이유 없이 때려? 나 아끼는 동생 내가 이 때려야. 장난치지 마. 니보다 그 선배요. 무섭다고. 내가 하라. 내가 아니 교수님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남 해남의 오락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20대 중반의 제보자는 오락실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학생들이 막 와서 제 친구가 고등학교 형들한테 맞고 있다고 좀 신고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막 이 화장실 근처로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근처에서 고등학교 5명이 중학교 아이 1명을 뭐 얼굴도 때리고 등도 때리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 중학생이 잘못한 게 없이 그냥 근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그냥 이유 없이 끌려가서 맞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결국 이 제보자, 형이죠. 훨씬 형인 이 제보자도 얼굴도 때리고 욕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얼굴을 3반을 꼬맸다고 합니다. 자, 저 고등학생 일진 놈들 중학생 때리다가 성인 남성인 이 제보자까지 폭행한 겁니다.
아이, 손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이거? 네, 제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해 학생들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적고 일단은 제보자 얼굴 예. 네네. 예. 일단 현장에서 인적 사항을 적고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상당히 심하게 폭행당했잖아요. 예. 가해자 부모로부터 치료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현장에서 이 제보자도 자신에게 욕을 하던 아이를 학생을 한 대 때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쌍방 간의 폭행이 오고 간 거죠. 그런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걸 아동 학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네, 경찰은 크게 보면은 쌍방 폭행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한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현재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 진행 중이라면은 기소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기소가 돼서 아동 학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지 약간 좀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환영받지 못한 물티슈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가 결혼을 해서 다 같이 집들이를 간 적이 있어요. 집들이 전날 선물을 뭘 가져가야 하나, 뭐가 필요한가 동료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동료는 무슨 선물이냐, 그냥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는 애매해서 집 근처 마트에서 물티슈를 사서 갔습니다. 휴지는 많을 것 같아서 물티슈 6개 묶음 2세트를 양손에 들고 갔는데요. 그런데 동료 직원의 아내가 물티슈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물티슈 쌓여있는데 다른 거 사오시지 라는 겁니다.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내가 빈손으로 오라고 했다 고맙다길래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또 다른 동료가 그 아내에게 그렇다고 물티슈를 사오냐? 얘가 원래 센스가 좀 없어요.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동료의 아내는 다른 동료 직원들이 가져온 와인, 식기 세트 등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제 물티슈 선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툭 내려놓더라고요. 결국 밥도 맛있게 못 먹고 집들이 내내 기분만 상해 있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선물까지 사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물티슈 선물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를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성입니다. 야, 지열아, 내가 입사 동기로서 조언하는데 재수 씨 교육 좀 잘 시켜.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냥 오라고 했지. 근데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물티슈 급할 때 찾으면 맨날 없는 그 물티슈 6개들이 2세트. 야, 이거 부피는 크지 않아도 비용은 꽤 나간다. 근데 세상에 손님으로 온 신랑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해? 동그라미. 아닙니다. 자, 다음은 집주인 동료예요. 야, 수호, 너 말이 좀 심하다 너. 하은이가 좀 과했던 건 알겠는데 너도 잘한 건 없어 임마. 다른 애들한테도 나 빈손으로 오라고 했다. 그런데 봐봐, 와인, 식기 세트, 꽃다발 알아서 다 챙겨왔어. 이거 정성이 막 느껴지지 않냐? 야, 막말로 너는 우리 집 앞에 편의점에서 들려가지고 물티슈 사온 거 아니야. 솔직히 너도 잘한 거 없어, X. 자, 손 변호사님. 아무리 집주인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생각을 해봐도 잘 명분이 안 생기네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물티슈 정말 한 통이었으면은 그래도 뭐 좀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물인데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거랑 비교하는 것도 아무리 봐도 좀 공감이 잘 안 되네요. 교수님. 네, 저도 뭐 잘못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와인이라던가 꽃다발 이런 거를 이 사모님이 안주인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 취향이 안 맞아서 싫어하면 어쩌지? 그냥 제일 일반적인 뭐 티슈나 휴지 이런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도리어 여기에 이렇게 핀잔을 주고 이렇게 면박을 준 부인이 도리어 더 센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 그 남편이 너도 성의가 없어라는 얘기에 저는 조금 동의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 앞에 편의점 가면 늘 준비되어 있는 게 그 물티슈 1+1이라서 1+1을 그래서 2세트였구나. 그런 거예요. 항상 크리넥스도 네, 1+1. 그런 거라서 그건 좀 제가 동의가 된다. 네. 1+1.
양 변호사님. 아니 저도 다른 건 아니고요. 저 동료분의 아내분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죠. 그래도 집에 온 손님인 거고. 글쎄 동료 관계가 정말 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뭐 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 상황인 게 같은 직장 동료인데 다른 분들이 뭐 이 저녁에 뭐 가지고 가냐 뭐 이런 거 정도 서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너무 좀 뜬금없는 선물을 하셔서 물론 이분은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이 가면서 아마 아내분한테 물어보면 무슨 물티슈를 사가냐고 면박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저기 사연자분도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료의 아내분이 좀 지나쳤죠. 예, 김하나 아나운서. 근데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송공주님께서 제보자분 왕따세요라고 댓글을 남기셨었는데, 진짜 동료들이 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30대 남성이시고 아직 미혼이시라면 선물에 대한 뭐 센스가 아직은 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받는 분 입장에서는 뭘 가져와도 마음을 고맙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의 데니스님,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의가 중요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시양님께서는 아이 빈손으로 오라더니 이중적인 거 보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예. 정했어요. 이번 추석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추석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이게 뭐야?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난 좋아해야 잘하는데. 그 팀 매출 엄청 올랐다며? 누가 SNS에다가 홍보해서 대박 터졌어.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맞는다. 캔바.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최근 한 대학교의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2학기부터 전임 교수로 임명된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적은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발언부터 술자리 이후 음주운전, 그리고 재학생과의 성관계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최근 한 대학교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제보를 보내주셨어요. 그 대자보에 언급된 여러 사건과 연관된 그 해당 학생들 그리고 그 해당 교수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 대자보에 적힌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대자보의 제목은요. 무엇이 들어온가? 이 학과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이었고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전임 교수로 채용된 한 교수를 가해자로 이렇게 지목하면서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초빙 교수였다가 이번 학기부터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이렇게 임용되기 전 작년에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요. 작년 9월에 당시 딥페이크 영상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예. 그때 학생들과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얼굴 가지고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주면 좋겠다. 합의금이 5천이라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물론 학생들이 그때 좀 발언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얘기한 다음에 2차 술자리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제 택시를 불러서 이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 교수가 자기 차로 가자, 내 차로 가자 이러면서 술 마신 상태죠. 네, 술 취한 상태에서 학생들 몇 명을 자기 차에 태워서 음주운전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날 함께 있었던 학생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소주랑 맥주를 섞어서 드셨어요. 먼저 택시를 타고 간 팀이 하나 있었고 저희 팀은 교수와의 위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조심스레 말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조수석 뒷자리 포함해서 4명의 학생이 더 간 것이기 때문에 못해도 학생 8명 정도 이상은 있었다. 2차 자리에 남학생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제 술자리를 가지고 학생들이 볼 때는 소주와 맥주를 섞고 모신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택시가 한 대밖에 안 잡히니까 자기 차로 이동을 하자고 했고 학생들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학생들의 그렇게 주장인 거고요.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맥주 300cc, 그러니까 한 잔 정도 마시고 4시간 정도 술을 안 마셨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2차로 노래방을 가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학생 손을 붙잡는 거나 하는 이런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같이 여러 명이 노래 부르는 가운데서 다 같이 손을 잡았고 남학생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교수는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거 들었죠? 남학생은 없었다라는 게 또 학생들의 반박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좀 문제가 되니까 이 교수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좀 폭로가 나오고 있는 게 그때도 여학생들하고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술자리를 갖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수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그때도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폭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외부에서도 해당 교수와 관련된 폭로가 나온 건데 그 전부터 여학생들과의 이런저런 구설이 많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이 학교에서 특히나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너희 집에 가도 돼? 자, 이 해당 여학생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뭐 어딜 가면 저를 볼 수 있냐고 또 계속 만나자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는 여기 어디 동 어디 오피스텔에 살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녁에 너네 집에 가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한 11시쯤에 오셨어요. 제가 뭐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땡땡땡 모텔을 예약해가서 거기서 잘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술을 사다 놓으라 하셨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너무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갔다가 제 침대에 누웠거든요. 누우실 테니까 알아서 가시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누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맞춤을 하게 됐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일단 이 해당 교수가 밤늦게 방금 들으신 저 그 해당 여학생의 자취방에 와서 무슨 일을 벌였다. 네,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여학생이 대학 신입생이었을 당시에 전공 기초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가 자신의 SNS 아이디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마팔하자 이러면서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SNS에 게시글을 올리면 가장 먼저 좋아요를 와서 눌렀고 또 메시지로 예쁘다, 공주님이다, 결혼하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학생은 장난으로 여기고 넘어갔고 나이 차이만 21살 차이가 나니까 이성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뭐 자기 보러 언제 오냐, 낚싯배에 널 태우고 싶다, 보고 싶다, 내 약혼녀가 사라졌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 과정에서 당시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이 여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초 교수가 어딜 가면 볼 수 있냐, 만나자고 해서 자취방 주소를 알려주게 됐는데요. 이 며칠 뒤에 너희 집에 가도 돼? 라고 물어보면서 밤늦게 교수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교수와 성관계를 여학생이 갖게 됐는데요. 당시 교수가 아까 여학생의 목소리에서도 있었지만 모텔을 예약해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이 교수가 자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이 벌어졌고 이후로 이 여학생은 6개월 넘게 나한테 했던 말들도 그렇고 성관계까지 했으니 나를 이성으로 좋아하고 교제를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이 날 이성적으로 여자로 생각하는구나. 교수님. 네. 이 학생도 그 생각이
입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좀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마음도 열었고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수한테 교제를 하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교수에게. 그 교수에게 만나자. 그랬는데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귄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한테 티를 낼 수도 없고 뭐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냥 종종 이런 식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뭐 학생들하고 노래방 갔다가 뭐 술도 마셨다는 그쯤에서 또 이 자취방으로 한 번 더 찾아와서 두 번째 성관계가 있었어요.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했죠. 그래서 이제 교제를 제대로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이유, 한소희, 카리나, 장원영, 신세경이 사귀자 그래도 사귈 수가 없다. 나에게 교제는 사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럼 도대체 제 자취방에 왜 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성과 너를 향한 이끌림이 팽팽히 맞서다가 본능적인 이끌림으로 끌어당겨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능에 충실했다. 본능에 충실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해당 여학생이 관계 종료를 선언하자 다시 교수 제자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학교에서 보면 인사하자라고 얘기해서 교수님한테 이 여학생이 교수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네가 미숙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그루밍 성범죄 요소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뭐 권력의 차이도 있고 심리적인 위계도 있고 그다음에 성범죄 지금 사실은 1학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갓 고등학생을 벗어난 어린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이런 일을 벌어지고 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을 이용해서 두 번째 또 성관계도 있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그 성적인 그루밍 범죄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만약 진짜로 이 일이 다 있었다면요. 예. 이 해당 여학생도 그때 당시는 이 교수를 좋아했다라고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여학생은 이 일을 주변, 가족은 물론 주변 동료들에게도 학생들, 친구들한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 일을 공론화하게 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교수가 이제 전임으로 온다고 하면서 교수가 했던 일들을 알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절대로 같이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라. 뭐 차에는 타지 마라. 뭐 이렇게 졸업하게 해야 되는데 후배들이 걱정돼서 마음 편히 학교를 못 떠날 것 같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그럼 이 교수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라는 걸 그제야 사실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면 어떻게 사회 경험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교수가 오히려 그 지금 피해를 입은 여학생을 떠보면서 난 떳떳하다, 나 전적으로 믿어라. 저런 걸 올리는 애들, 뭐 인터넷 사이버 불링하는 바퀴벌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든 중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들을 오히려 내뱉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거를 공론화한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결코 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공론화 시켰고 지금 그 교수는 여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교수가 고소한 겁니다. 예. 저희가 교수의 입장도 들어봤잖아요. 해당 학교와. 그렇습니다. 해당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학생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결혼하자,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도 했다. 결국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뭐 물론 증거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끌리는 감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강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이 있는데 자신이 전임 교수로 임용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거 음해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한편 학교 측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분리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현재 학교 법무감사팀에서 자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무엇보다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일단 뭐 해당 학교는 아무튼 이 문제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옆 식당 사장이 주차 시비를 걸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옆 식당 사장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해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0일 저녁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가려고 하던 식당 바로 옆에 추어탕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제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두 식당 사이에 주차할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차를 세우고 이제 내렸는데 그때 추어탕집 사장이 뛰어오더니 여기 우리 식당 손님 오면 차 대야 되는 거니까 차를 빼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손가락질을 하고 명령조로 말을 걸어서 지금 이 피해자도 굉장히 기분이 상한 상태였는데 근데 이게 사유지도 아니다. 그리고 추어탕집 뭐 출입문을 가리거나 뭐 간판 가리고 또 아니니까 그냥 가겠다. 차 못 뺀다. 라고 말하고는 원래 가려고 했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추어탕집 사장이 그 식당까지 찾아 들어간 거예요. 네, 따라왔습니다. 네, 따라서 들어가고 있죠. 네. 지금 야, 너 나와 막 이러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들어가서 잠깐 나오라고 이렇게 불러내죠. 예. 그리고 식당 밖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서로 좀 격앙된 상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추어탕집 사장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요. 놀란 여자친구가 말렸는데 이 여자친구까지 밀치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자,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창고에서 저 추어탕집 사장이 뭔가를 막 찾았다면서요? 네, 그 추어탕집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많이 찾길래 이 피해자께서는 무슨 뭐 음료수 병 같은 거 찾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가지고 나온 것은 무려 낫이었습니다. 낫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놀랍잖아요. 그 추어탕집에서 어떤 여성이 나오더니 이 남성을 가해자 남성을 막 말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이 피해자께서 하필이면 십자인대가 지금 파열돼서 수술을 앞둔 상황이라 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막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절뚝이면서 가니까 금방 잡혔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뒤 좀 돌아봐 그러고 돌아봤더니 그때 이 가해자 남성 낫을 휘두르다가 이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자, 피해자는 당시 죽든지 저 흉기를 피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답니다. 자,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데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 있었죠. 근데 뒷문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추어탕집 사장이 알 수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게가 그 추어탕 가게였어요. 저는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가게나 들어간 거였는데 저한테 낫을 휘두른 사장님 가게에 제가 들어가서 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앞으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죽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저를 협박을 했죠. 너 진짜 죽일 거니까 너 진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겨우겨우 도망친 곳이 호랑이 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막 정신없이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아무 가게나 들어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추어탕집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장이 못 들어오게 이 남성이 출입문을 막고 막 바깥을 살피고 있는데 자기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와서 피해자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사장 손에 흉기는 없었는데 피해자에게 너 죽일 거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라. 난 널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협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부터 그 사장 뜯어 말렸던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이 얼른 도망치라고 피해자를 도와줬대요. 그래서 사장은 이제 이 피해자는 막 도망을 가고 사장은 도망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서 계속 욕을 했다고 합니다. 겨우 도망친 피해자 원래 갔었던 식당으로 돌아갔는데요. 다행히 여자친구도 여기에 숨어 있었고 이 식당의 사장과 직원들이 문 앞에 테이블로 바리케이드를 세워서 이들을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자, 추어탕집 사장 낯들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원래 가려고 했던 식당의 사장과 직원들이 테이블로 바리케이드를 탁 해서 출입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 경찰이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그 뒤의 상황이 저는 더 황당한 상황인데 일단 공격을 했던 그 식당 사장은 계속해서 경찰 올 때까지 이 피해자가 숨어있는 가게 앞을 어슬렁어슬렁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도착을 하니까 본인 가게로 돌아갔는데 저렇게 뛰어온 경찰이 이거 주차 문제니까 일단 차부터 빼시죠. 이렇게 나왔다라고 지금 제보자분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낫이 등장했는데. 아니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그걸 피해서 다른 식당이 직원들이 문을 막을 정도의 그런 다른 사람이 주변에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부터 빼라고 그러고 있는데 또 아까 했던 그 식당 주인 있지 않습니까?
옆에 나와서 보고 있었대요. 아, 저 사람이 흉기로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리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구경을 하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냥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니 현행범 체포 당연히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 임의동행으로 가서 조사만 했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분이 들은 거는 다음 날에 멀쩡하게 추어탕 가게 문 열고 장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자, 지금 이 제보자께서는 흉기를 휘두른 사람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도 크게 섭섭해하고 계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미끌미끌. 자, 담당 경찰 얘기도 들어보시죠. 앞에 있는 식당의 CCTV에서는 이제 이 피의자가 혹시 낫을 휘두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보고 살인 예비까지 조명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방범용 CCTV가 마침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방범용 CCTV를 가서 정확하게 보니까 그 낫을 들고 쫓아가다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앞에서 그냥 넘어진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그렇게 아닌 거죠?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확실히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상 좀 계속 보여주세요. 흉기를 이렇게 탁 작정하고 휘두른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만 있었는데 미끌미끌 하면서 넘어졌다. 네, 다양한 각도에서 찍힌 영상들을 봤다는 건데요. 우선 조금 전 영상, 지금 영상만 보면은 당연히 공격하기 위해서 겨냥을 하고 휘두른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방범용 영상, CCTV 영상을 보면은 흉기를 들고 쫓아가다가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미끄러지면서 앞에서 넘어진 거다. 이게 낫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내리친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 살인 미수나 살인 예비가 아니라 그냥 특수폭행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당시 이게 사건이 벌어진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좀 흘러갔으니까 현행범이 아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범죄 경력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현행범이라고 하는 게 범행을 실행하는 도중뿐만 아니라 그 직후도 포함되거든요. 과연 이거를 현행범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미끄러졌어요. 예. 경찰 말대로. 예. 근데 그게 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그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문제는 미끄러졌다라고 보죠. 저도 저 상황이 판단이 안 되지만 근데 미끄러진 뒤에 그러면 저걸 흉기를 버리거나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말리지 않았으면 쫓아갈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그런 방범 영상을 재확인한 게 이 지금 피해를 입은 쪽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뒤늦게 지금 확인한 뒤에 별일 아니었네 혹시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 그것도 무책임한 거잖아요. 바로 출동한 즉시는 상당히 긴박해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긴박했을 당시의 상황에 비춰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경찰도 나름의 판단이 있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들뜬 마음으로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정성껏 음식을 손질하며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인데요. 하지만 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도 기다리던 손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누굴 기다리고 있던 걸까요?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에 빠진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하신 분은 60대 남성입니다. 작년 말에 하나뿐인 외아들을 결혼을 시키셨어요. 이 가족은 아들을 포함해서 다 좀 무뚝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첫 만남부터 굉장히 활발하고 좀 외향적이고 싹싹한 성격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아버님 저는 좀 밝고 지혜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심은 좋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래 니네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모아둔 돈도 없고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에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제보자께서는 본인도 뭐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며느리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집값을 3억 원이나 주셨고요. 예식장 비용에 하와이 신혼여행비까지 모두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자,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 사랑 다 해주셨어요. 자, 딱 하나 바라셨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집어들 주고, 그다음 신혼부양비, 그다음 결혼식장비, 그냥 아들일까 자식이 이런 거죠.
그 할당하다 했어요, 본인이. 자기는 뭐, 애기도 많고 죄롭다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며느리가 오면은, 내가 집에 할기가 좀 펴고,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일요일 오후에 귀국을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뭐 잘 도착했다 이런 말도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처음에는 얘네가 많이 피곤하고 또 정신이 없겠구나. 일단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틀 만에 궁금했던 제보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제야 여독을 푸느라 바빴다.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묻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아버지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보자 이 내심 옆에 있던 며느리가 좀 짧게 인사라도 건네려나 기대를 했는데 하지만 아들은 뭐 바꿔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집안에 첫 행사가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제보자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아들도 오겠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니 온 거는 아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던 거고 어떻게 된 거냐면 두 사람이 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집 근처까지 왔어도 그 싸움이 이어졌던 거기서 화를 내면서 며느리가 그냥 자기 혼자 가겠다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기차까지 타고 와서? 예, 그러면 그래서 아들 혼자 왔다고 하니까 이건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야, 앞서 저 애교 많아요 막 이랬던 며느리 맞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설날 명절이 곧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뭐 언제 오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아내 몸이 안 좋다, 뭐 회사 근무 일정이 안 나왔다 이런 핑계를 댔는데 뭐 당일에 오긴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런데 점심 먹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가방 챙기면서 일어난 거예요. 내일 출근이다. 그리고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2시간 뒤다. 근데 제보자는 아니 버스는 많은데 기차를 꼭 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밥 먹으러 왔어. 제보자 이렇게 속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근데 이거를 뭐 요즘 세대 문화는 또 다르니까 괜히 얘기하면 좀 고리타분한 옛날 어른이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고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 마음 상할까 봐 일단 참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최근에 안사돈의 생일로 아들 부부가 오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제보자 부부랑 사돈댁이 굉장히 가까워요. 같은 동네에 살고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 아들 부부가 안사돈을 보러 오는 김에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여유 있으면 뭐 우리도 잠깐 만나고 가라 하고 슬쩍 언지를 했습니다. 들리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아내 역시 뭐 애들 못 오겠지라고 하면서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에 장까지 봐서 아이고야. 이렇게 같이 기다렸는데 아들 부부는 뭐 오겠다 말겠다 못 온다 갈 수 있다 아무런 말도 그냥 없이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아따 가면은 안짜도 좋으니까 불편하면은 그냥 집에서 잠 들었다 가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버려. 물론 우리 아들놈이 내가 아들놈 잘못해서 그렇겠죠. 결혼하시면은 그래도 시간하고 좀 취해 불렀고 인사라도 하고 좀 뭐 아이고 어머니 잘 계시면 뭐 떴는데 고생합니다 한마디 좀 하고 일주일 안 보이서 한 번도 안 적겠다니까. 그게 지금 화나셨어. 화나셨어. 여기까지 느껴져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제보자 아내분이 우연히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마트에서 안사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나누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의 아들이죠.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예의 바른 사이가 없다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직접 또 인사까지 하러 찾아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잠깐만요. 아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틀 동안 연락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전화도 지금 제보자분이 먼저 전화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네가 가까운데 사는데 그 그러니까 장인 장모는 뵈러 가고 아버지 어머니는 보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뒤에 듣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사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도 하는데 너무 고맙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자, 손 변호사님, 뭐 애들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뭘 자꾸 연락하고 오고 이런 걸 바래라고 하지만 그러려면은 해줬던 거 자기들이 집이니 뭐니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미 받았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조건 없이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데 또 이걸 달라고 하면은
지금도 사이가 이런데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거죠.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충분히 화나시고 괘씸하고 서운하실만 합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그런데요. 저는 이번 추석 때 그래서 한마디 따끔하게 할까요 말까요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하시기에는 좀 엇나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걸 보고만 있으라고? 아니요, 보고만 있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일단은 아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아들이 지금 조정기간이라 그런지 혹시 갈등이 있는 건 아닌지 며느리와의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일단 좀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아들이 좀 중간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걸로도 안 되면 며느리에게 조금 넌지시 얘기하시고 다음 명절 정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좀 다음 명절 정도는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 될까요? 양 변호사님 뭘 이렇게 어려워. 자식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 같지는 않아요. 뭔가 지금 걱정하시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좀 갈등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아닌가. 아니면 왜냐하면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박 소장님이 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애써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그냥. 자,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왠지 어른으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딱 들자 남성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대뜸 어떻게 하나 보세요. 왜 때려? 반격을 하니까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이어갑니다. 쓰러졌어. 무방비하게 맞은 직원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자 다른 직원이 급하게 제지를 하는데요. 손님들도 깜짝 놀라서 카운터를 돌아보는데 아까 그 어른이 다시 손을 그만하라는 듯이 신호를 보내자 남성이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조폭 두목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문제의 손님들 일행이 금연구역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이걸 제지하는 직원과 다투더니 뒤늦게 와서 폭행까지 한 거예요. 이후로 직원은 두통이나 이명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데요. 현재 경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기저기서 불꽃이 튀어오르고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화려한 불쇼가 한창입니다. 자, 저분이 끝을 내고 나서요. 이번에는 긴 치마를 입고 바다가는 여성들이 끝에다가 주레풀을 붙입니다. 어우. 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달고 제자리에 서서 빙글빙글. 와, 멋있습니다.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아찔한 관객들 환호성을 막 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잠시 후 결국 자, 치마에 불이 옮겨붙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막 서둘러 치마를 벗어버리는데요. 결국 공연은 중단됐고 제때 치마를 벗지 못한 한 명은 다리에 화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 공연팀 경험이 많이 미숙했던 하시라고 하는데 즐거워할 축제가 한순간에 악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럴 줄 몰랐어. 다음 이어가시죠. 자, 마당에 노 부부가 서서 한참 작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요. 3년차 보이세요? 저기 움직이더니 확! 할머니를 뒤에서 덮칩니다. 설마. 할아버지가 뒤늦게 3년차를 뒤로 밀어내보지만 저 할머니 충격이 큰 모양인지 주저앉아서 얼굴을 쓰다듬는데 저 3년차를 본 사람 다름 아닌 어린 아이들. 저 노부부의 손주들이었습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손주야 또. 할아버지가 차 키를 빼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운전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눈 쪽을 긁히긴 하셨지만 다행히 많이 다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애들 아직 운전 안 된다는 거 단단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엉덩이 좀 확 그냥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두 남녀가 경찰차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술에 취했는지 휘청휘청거리면서 서로 어깨 동무하고 부둥켜 안고 아주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어요. 경찰차 아니에요 이거? 밑에서 경찰이 고함을 질러도 오히려 삿대질이 나고 두 사람 비틀비틀 대더니 결국 뒤로 벌러덩 제대로 넘어지고 맙니다. 경찰에게 이끌려서 연행이 되는데요. 뭐예요 이거? 어이없게도 성인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여성을 유인해서 가출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자 남자친구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애절하게 안고 저 난동을 피운 건데요. 부모님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제발 이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의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